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14장 무더기 415페이지 32번 저번 때 했어요. 그렇죠? 반복 복습을 조금 하고 할까요? 32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 앞에 써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어떻게 닦아요? 어떻게 닦아요? 잘 닦아요. 네. 잘 닦으려면 우리가 뭘 닦는 거냐면 통찰지가 생기기 위해서 닦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통찰지를 어떻게 생기게 하느냐? 토양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뿌리라고 하는 것, 몸통이라고 하는 것. 토양 빨리 여름 부미, 뿌리는 물라, 몸통은 살이라, 그죠? 415페이지 우리가 32번 하는 거, 14장 32번 순서.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하는데 이제 통찰지를 어떻게 생기게 닦느냐. 그러면 닦으려면 이렇게 토양이 있어야 되고 뿌리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몸통에 해당하는 3, 4, 5, 6, 7번 5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 내용이 청정도론 내용이에요. 청정도론 내용. 그 중에 이제 여기 숫자로 1, 2, 3, 4, 5, 6, 7개 7청정이에요. 7청정. 그죠? 그래서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아님에 의한 청정,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서 해탈 열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견해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하면 이게 그게 토대가 되는 토양. 그렇죠. 토양. 그 토양이 뭡니까? 하면 불교에서는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더기라고 우리 번역해 있는 또는 한자는 온 하는 거 있죠. 칸다. 그래서 14장에도 요 칸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각장소. 그렇죠? 6 내외처가 감각장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개 알죠? 네. 6 내외처를 더 세분화하면 18개. 그 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거, 오근, 오령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22근. 그 다음에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수행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스님, 수행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네, 원리를 모르고 수행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공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설명해 주냐. 한자로 온처 개근 재연. 여러분 한자로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원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불교에서 뭘 공부하느냐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온처 개근 재연이라고 하는 거. 온 12처, 6내처 18개, 그 다음에 22근, 그죠?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이게 다 법이에요. 그죠? 이 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원리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행 대상으로 전환해서 이제 관찰, 수행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발돼 가는 거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다른 말로 요걸 대상으로 해서 개청정을 닦고, 심청정을 닦고, 해를 닦는 요 5가지를 증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청정과 심청정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청정은
수행으로 하면 뭐예요? 감각의 문들을 단속하는 거. 오문단속,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문단속을 안 하고 수행을 잘한다는 거는, 네. 항아리, 구멍 난 항아리에 하고 비슷해요. 네. 물을 한번 채워도 자꾸 물이 술술술술 옆으로 빠진다. 왜 그러냐? 오문단속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문단속을 왜 해요? 오문단속을 새로운 번뇌가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는 거예요. 필터링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정전기, 공기청정기, 여러분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쵸? 아, 공기가 나쁘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물도 안 좋으면 걸러내는 필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청정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청정. 여러분 심청정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네. 심청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스님. 그렇죠? 네. 수행 안 한 분들은 자기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뭘 해야 되지? 그렇죠. 당연히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마타거나 사띠거나. 그렇죠? 네. 사마타 하신 분들은 스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사마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파사나 쪽 계열한 사람들은 사띠요.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통찰지를 얻으려니까 뭘 해야 돼요? 네. 사띠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청정을 어떻게 얻냐면, 우리가 앞에 1장부터 13장까지는 개청정과 심청정 했잖아요. 그렇죠? 심청정의 대부분은 사마타와 관련된 전문 파트니까 사마타 계열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통찰지와 관련된 심청정을 닦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네, 몰라요. 그렇죠? 안 하셨으니까.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팔정도. 그죠? 팔정도예요. 그리고 이 심청정을 얻는 게 뭐냐면, 팔정도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걸 배우고 실제로 그게 생기도록 하셔야 돼. 글로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팔정도. 부처님께서 엄청 많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곳곳에 팔정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팔정도가 나한테 있겠다 생각하신 분은 수행을 모르시는 분이야.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수행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팔정도가 없어요. 왜? 실천을 안 했으니까. 내가 글은 들어서, 법문은 들어서 있지만 내가 실천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니까는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의 문 단속이 안 돼요. 감각의 문 단속하는 게 팔정도의 정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팔정도 이 세 가지가 안 생겨.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장착을 해야지 정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깨어있고 감각의 문을 단속해서 쌓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이 수행을 배우잖아요. 네, 수행은 스님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유치원 과정을 안 배우고 초등학교 과정을 안 배우고 중학교 과정을 안 배웠고 고등학교 과정을 안 배웠는데 대학교 과정을 바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들어갔더라도 내가 고생하겠죠. 그렇죠? 앞에서 단계별로 다 공부한 사람들은 그 말들을 이해하고 내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버전을 하려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모르니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수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리 공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익혀서 습득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팔정도가 없는데 팔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스님, 저는 불자니까 당연히 팔정도가 있겠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경에 읽으니까 다 원래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없구나. 그러면 그걸 장착해서 자꾸 정교하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돼요. 정어, 정어, 정명. 정어, 정어, 정명. 그렇죠? 말과 몸을 단속하는 거. 네. 초보자들은 말과 행동을 단속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선법이 안 들어오게끔 오문을 단속하는 거 먼저 하시는 거야. 오문 단속. 오문을 단속해서 새로운 번뇌가 들어오지 않은 것만 해도 나한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오문 단속이. 스님, 요거 눈만 알아차리면 돼요. 귀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눈을 알아차리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단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하면서 그 방어 시스템, 그 보호장치 문을 만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마음에서 오는 번뇌들이 훨씬 현격히 줄게 돼 있어요. 그걸 잘하면, 아, 전에보다 스님, 마음이 훨씬 안정됐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새로운 번뇌가 안 들어오니까. 그죠? 기존의 번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심청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앞에 개청정을 안 하고 심청정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어디가 들어서 아, 내가 그 다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행처로 가시는 분들이야. 개청정을 안 하고 수행처에 가잖아요. 저는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청저도 거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수행만 배우려고 그러지, 수행자들이. 스님, 그건 됐고요. 수행 방법 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속성 없어요? 속성?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심청정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더딘 거예요. 스님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배웠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행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심청정 하잖아요? 수행 열심히 하면 개청정을 통과해야 돼. 왜냐면 심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로 들어오는 번뇌를 막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해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계속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번뇌에 끄달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래서 수행자가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네. 이중 구조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심청정을 내가 개청정을 할 수 있고 심청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정 부분 갖춰지면 그걸 아주 정교하게 계속 만들수록 마음은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을 필터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존의 번뇌들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두 개를 계속 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위파사나 쪽의 청정은 이렇게 한 곳에 고정시켜서 청정을 만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불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청정하게 했어요? 다른 대상을 다 없애고 수행 대상으로 딱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많은 법을 이해하려니까 사마타 수행자들은 그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스승이 없으니까.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스승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독특한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정을 사티를 통해서 심청정을 내가 개발했다. 심청정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와 비슷한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수행자는 팔정도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어떤 수행자는 그게 근접 사마디로 가고 어떤 수행자는 원인들을 잘 갖췄기 때문에 초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선의 정연구가 감각 오용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선의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오용락이에요. 그렇죠? 오문단속을 아는 사람은 오용락을 떨칠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떨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아는 거하고 떨치는 거는. 네, 이게 아주 그래서 불교가 정교하게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 수행자들한테 중요한 교재예요. 그런데 이게 정교하게 그렇게 수행 관점으로 정교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두 번 봐가지고. 그 다음에 경전적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문구만 갖고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아니면 그게 어떤 인과관계인지 알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청정, 심청정을 습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대와 뿌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네. 토대와 뿌리가. 근데 이렇게 수행을 요걸 시작해가지고 요걸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자들. 그죠? 대부분 그게 위파사나 수행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심청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뭘 개발한다 그래요? 지혜를 개발한다 그러죠. 근데 요 작은 시약으로 보면 여기죠. 근데 이 청정도론의 넓은 관점으로 보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통찰지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아닌데 정교하진 않죠. 그렇죠? 그게 어떤 과정으로 통찰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정교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보면 통찰지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사띠가 심청정 영역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사띠가. 그렇죠? 삼마 사띠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하는 사띠가 8정도의 개정회 중에 정에 있어요. 정. 그렇죠? 그래서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은 개정회로 이 세 가지로 나누면 정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개정에도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관계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청정과 심청정을 만들잖아요. 그럼 형성했어.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뿌리. 네, 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몸통. 네. 이 몸통이 여러분 위파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몸통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사리라라고 하는 요 몸통 견청정에서부터 지화견에 의한 청정 여기가 위파사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별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수행이 개발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게 32번에 이제 그게 이제 간략하게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토양을 이렇게 온처, 개근, 재연 이렇게 하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스님 이걸 어떻게 공부해요? 이게 온처, 개근, 재연 이게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엄청 제자들한테 많이 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쌍유따니까를 보시면 여러분 요것들이 각각 테마로 다 각각 주제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온쌍유따, 그렇죠? 처쌍유따, 요소쌍유따, 기능쌍유따, 진리쌍유따. 이게 다 연기, 다 주제별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에 대한 정교하게 경전적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주제별로 묶어져 있는 쌍유따니까에
이 타이틀들을 나 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처 쌍유타 가가지고 그건 쭉 설명되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만 설명되어 있지만 경전으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근데 경전을 안 읽은 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경이에요. 부처님은 여기저기 인연 따라서 법을 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는 어때요? 부처님과 시각이 다르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 법을 잘 정교하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그대로 경전, 이 3장에 녹아 있어요. 그냥 경이 막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순서대로 쫙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경의 흐름은 곧 수행의 흐름과 아주 유사해요. 근데 처음 읽는 분은 정신없어요. 그렇죠? 첫 장을 읽은 것과 중간에 읽은 것과 끝에 읽은 것이 대동소이할 뿐이야. 그렇죠? 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셨을까 뿐이 안 보여. 왜? 내 시야가 그렇게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똑같은 말을 수없이, 그렇죠? 어떨 때 있다 보면 앞에 분명히 읽은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카테고리들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경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한자로 온척액은 재현이라고 간략하게 줄여져 있는 그 토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들을 대상으로 개청정과 심청정을 닦고 그것이 이제 조건이 잘 갖춰져서 내가 이제 하나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윗바사나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암만 읽어도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힘의 레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3살, 4살 돼도 어른들이 말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전문 용어는 모르죠. 그렇죠? 일상적인 용어는 알지만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가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칸다라고 하는 한자로는 온으로 번역됐고, 한글로는 무더기, 그렇죠? 덩어리, 그룹, 뭐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이 첫 번째, 온을 설명하고 있는 칸다에 대한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게 33번. 그래서 온은 몇 가지로 돼 있느냐? 그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5가지로. 한자로 색수, 상, 행식이라고 돼 있는 요렇게. 그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요 이름만 여러분이 주구장창 외워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온이라는데, 그죠? 색온이고, 수온이고, 상온이고, 행온이고, 식온이라는데, 그죠? 부처님은 온에 대해서 온이 항상 하냐, 항상 하지 않냐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해탈하는데 왜 나는 해탈이 안 될까? 그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 이제 이해가. 이게 룹박한다. 그죠? 네, 룹박한다. 외단악한다. 외단악한다. 산약한다. 쌍카락한다. 윈연악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그룹 중에 이제 요거 룹박한다라고 하는 색온. 거기 이제 416페이지 34번, 그쵸? 1. 물질의 무더기. 예, 그쵸? 색온이잖아요. 룹박한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관련된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여기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4번. 자, 그 가운데 그 무엇이든, 그쵸?
차가운 등으로 인해 변하는 특징을 가진 법은 모두 하나로 묶어 물질의 무덕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변하는 특징에 의해서는 한 가지지만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두 가지다. 뭐라고요? 물질이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라 그러지만 거기서 또 쪼개죠. 네, 그래서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파생 물질. 근본 물질은 뭐라고 빨리로 돼 있어요? 네? 근본 물질, 붓다 루빠, 그렇죠? 네, 근본 물질. 그래 파생 물질은 우빠따야 루빠 이렇게 돼 있죠. 그 책에 빨려가 있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여러분한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자들이 그 빨리나 한자나 막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왜 써놨을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려면 글로는 어떻게 해요? 뭔가 표시를 여러 번 하는 거. 우리 중요하면 어때요? 말로 할 때는 말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크게 하죠. 그죠? 근데 책에서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을 반복을 하거나, 그죠? 뭔가를 다르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본 물질은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파생 물질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35번, 이 가운데 근본 물질은 네 가지이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그렇죠? 지수화풍 이러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요소는 빠타, 위, 다뚜. 그렇죠? 물의 요소는 아포, 다뚜. 불의 요소는 떼조, 다뚜. 바람의 요소는 와유, 다뚜. 이러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근본 물질이다. 4대 또는 이렇게 그래요. 근본 물질이라고도 하고 4대. 그죠? 네, 그 내용은 지수화풍, 우리 한자로는. 그래서 이 근본 물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11장에서 했어요. 네,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는 분도 있고, 그죠? 뭐랄까. 그 내용이 자세히 어디서 설명되어 있냐면 11장 순번 27번부터 쭉 돼 있어요. 네, 근본 물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앞에 순서대로 쭉 27번부터 쭉 읽으면 근본 물질과 관련된 설명이 쭉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으세요. 야, 그들의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은 4대를 구분하는 장에서 이미 설했다.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했다 하고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돼 있죠. 11장 87번, 93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읽으면 거기 짤막한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장 27번 가가지고 87번, 네, 27번 근데 거기 가서 쭉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진행이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까운 원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 각각은 나머지 세 요소가 그것에 가까운 원이다. 4대 요소가 서로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 4대 요소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걸. 근데 얘네들이 하나로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가까이 원인이에요. 네. 만약에 불이 중심이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불이 일어나게 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대가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 한 팀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조용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적당한 서로 균형이 맞을 때는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몸이 편안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 치우친 쪽으로 그 4대 요소 중에 어떤 게 강하게 나타나. 그럼 어때요?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스님 저는 열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이 와 일어나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스님 저는 너무 더운 게 싫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의 요소가 적은 게 좋죠. 선선한 거. 그렇죠? 열기가 적은 상태. 네, 이렇게 다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땅의 요소가
부드러워요. 네, 그런데 나이가 많게 되면 어때요? 네, 뻣뻣해진다 그래요. 그렇죠? 네, 물질의 그 특징이 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직이 일어나고, 그렇죠? 전에는 없었던 경직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 소리가 나와, 그렇죠? 아이들은 그 소리를 절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정한 상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거칠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 4대에 지대한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뇌에 가까운 원인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근본 물질의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에 있다. 자세히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라고 하고 36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36번. 파생된 물질. 우빠다, 루빠. 우빠다, 루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라래요? 네, 24가지. 자, 그러면 이제 24가지가 뭔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생 물질. 그러면 근본 물질은 4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수화풍으로서 하나. 그렇죠? 자, 여기 이제 24가지라 그러는데 그 24가지가 뭐냐? 눈, 귀, 코, 혀, 몸. 형색, 소리, 냄새, 맛.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심장 토대, 몸의 암시, 말의 암시, 허공의 요소,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물질의 생성, 물질의 상속, 물질의 쇠퇴, 물질의 무상함, 먹는 음식이다. 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설명해 주겠죠. 그죠? 네. 처음 나오는 설명이면 당연히 설명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이, 우리 물질을, 색온 하면 이렇게 그냥, 물질과 관련된 총칭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꺼풀 베끼니까 뭐예요? 두 팀으로 나눴다. 원래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4대라고 하는 근본 물질과 그것을 어떤 상태로 바뀐 파생된 물질로 나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대,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설명은 앞에 있으니까 가서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하는 거예요. 자, 37번, 그쵸? 418페이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눈이었죠. 그쵸? 눈의 특징은 형상이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으로 된 감성이다. 이제 어렵죠. 그쵸? 특징이, 여기서 그냥 특징이라고 할 땐 뭐의 특징이냐? 눈의 특징이에요. 특징은 형상이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 물질된 감성이다. 여러분 혹시 스님하고 얘기가 책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스님 빨리에다가 이렇게 한글을 맞춰놨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조금. 혹은 대상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 그 특징이다. 1. 눈은 눈의 역할을 형상들에서 눈의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눈은 눈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긴 근본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죠? 특징, 역할, 결과, 가까운 원인으로. 그렇죠? 네, 중요한 거 설명할 때는 꼭 이렇게 설명해요. 왜 그러면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의 설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눈이 어떻게 형성돼? 여기 지금 눈이 형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되죠. 네. 물질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4대. 네. 여러분, 아비담마타 상가 공부한 사람들은 기억이 날까 말까? 그렇죠? 네. 거기서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라서 읽고 한 번만 딱 봤는데, 그렇죠? 그것도 몇 년 전에 기억이 날까요?
대부분 안 날 거예요. 자, 물질은, 자, 보세요. 4대로 돼 있어요. 그쵸? 물질이라는 것은 4대로 형성돼 있어요. 뭐라고요? 지, 수, 화, 풍. 글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하나예요. 그쵸? 네. 자, 물질이잖아요. 4대 물질이잖아요. 자, 물질이니까 어때요? 물질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4대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물질이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덩어리잖아요. 물질의 덩어리니까 볼 수 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형색이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물질이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물질이니까는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맛을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입에 넣었으니까 어때요? 삼켜요? 말아요? 삼킬 수 있죠. 그쵸? 네. 물질이니까는, 물질은 영양소에 아니에요. 영양소에 아니에요. 네, 영양소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물질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름하면서 먹어요? 영양소, 비타민 이러면서 광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먹냐면 몸의 기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조금씩 필요한 게 있어. 그렇죠? 많이 필요 없어.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근데 다 물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질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조의 물질이 있고 못 먹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면 어때요? 그 물질을 어떤 상태로 바꿔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물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흡수할 수 있는 구조에 된 것은 우리 뭐라 그래요? 음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음식이라는 말은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경에 음식이 나왔다 그러나 아,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요 네 가지 합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팔원소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팔원소. 8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물질의 팔원소가 물질의 최소단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원소가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 그렇죠? 지수화풍인 줄 알고 한 번도 안 사람한테 그러고 있으면 지수화풍 그러지. 그게 형색이라는 생각도 떠올리지도 않고 냄새, 맛, 먹는 거다, 맛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 줘야지만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불교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팔원소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왜 지금 이거 설명하게 해요? 물질하고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실제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물질, 이 팔원소가 있긴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팔원소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렇죠? 살아있는 세포로 돼 있어. 아, 스님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나중에 변해서 생명력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손톱이 생명력이 없는 게 여기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력이 있는 것이 거기에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굳은 살다 이런 것도 그렇죠? 왜? 거기에 적당한 필요한 게 생명력이 없는 것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둔한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어때요?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그렇죠?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을 이해한다. 색온을 이해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온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지. 색온 한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팔원소와 구원소가 다른 거구나. 생명력이 결합된 것을
원소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구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구원소. 자, 근데 아비담문타 상가타였다 스님 다 설명해 줬어요. 예. 스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우리 카페 들어가면 아비담문타 상가 강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막, 그때 했구나 생각 떠오를 거예요. 모르신 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원소가 돼야지 요게 살아있는,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살아있는 세포야. 물질 세포.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요새는 과학자들이 다르게 설명하죠. 그렇죠? 유전자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걸로 안 하고 정신으로 관찰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유한 특징들을 추출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행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질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요건 아직 뭐예요? 최소 단위, 물질에 살아있는 물질로서 최소 단위지만 어떤 특징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특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여러분의 있는 것들이 나타나. 야, 여기서는 지금 우리 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가 붙어요? 감성 물질이 붙는 거예요. 감성 물질이라는 성질이 하나 딱 붙어.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아홉 가지. 구원소. 그렇죠? 구원소. 8원소, 9원소, 10원소. 그렇죠? 네. 네, 똑똑해요. 네. 이거 9원소. 그렇죠? 여기 10원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참 잘했어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렇죠? 여기 큰 고래가 많아요. 자, 그래서 감성물질은 불교에서 10원소라고 얘기해요.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걸 10원소라 해요. 10원소.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눈, 뭐, 귀, 그러면 뭐냐면 실제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이, 여러분이 수행에서 감성 물질을 보는 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이 보게 되죠. 네.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이렇게 몸에 어떤 변화들이 있잖아요. 물질적 변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질적 변화들에 대해서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밝게 보기도 하고 반짝반짝 하는 것도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안에서 뭔가의 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요새 과학자들 그걸 어떻게 설명해? 정기적인 신호다. 그렇죠? 우리 생체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네. 생체적인 전기, 그 다음에 물질적 어떤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인식 대상이 잡히면 그 마음이 인식하는 형태로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으로 보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관찰한 것을 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계속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야, 물질이 아니야. 그렇죠? 이 돌멩이 같은,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긴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화도 없고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살아 움직이네. 라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구분하려니까 뭘 붙여야 돼요?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 죽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물질인데 이상한 일을 하네.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보잖아요.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봐. 특별하게 거기서만 봐요. 딴 애들은 다 못 봐. 귀가 소리를 봐요?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귀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지. 그렇죠? 코는 냄새를 맡는다 그래. 코가 본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다른. 그 어떤 독특한 그 역할을 하는 성질의 물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 감성 물질이 눈에 필요한 어떤 성질의 감성 물질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의 감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감성 물질인데 소리를 대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귀의 감성 물질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성 물질이 냄새와 관련된 걸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네. 코와 관련된 감성 물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성 물질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스님, 이 감성 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네. 똑똑해요. 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불교는 딱 그래서 원인 관계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물어볼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인데,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원인이 연결돼서 이 감성 물질, 만약에 눈이다, 예로. 눈의 감성 물질이 발현됐다 그러면 이 과거의 업의 마음이 보는 것과 관련된 업을 형성시킨 마음이 발현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마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엄청 많은 것들의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그러면 그 5개가 다 풀어진 거야. 그 어려운 설명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것들이 요런 구조를 갖고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교적인 설명이죠. 우리 이제 요새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말을 더 이해하려면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증식돼서, 그 다음에 그건 뭐야? 요새 말로 줄기세포. 그래서, 야, 눈이 척추뼈가 될래, 피부가 될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줄기세포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불교적으로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이해시켜 주려면 얘네들이 각각의 어떤 유전 정보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발현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발현됩니까? 그럼 불교는 그걸 업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요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DNA. 그렇죠? DNA. 요새 사람들은 DNA로 배웠으니까, 그렇죠? 유전자 정보. 그런데 그 유전자 정보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걔가 막 뒤죽박죽으로 자기가 하는 대로 돼,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까지는 설명 못하죠, 그렇죠? 네, 불교는 그게 과거의 업의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촉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 귀, 코, 혀, 몸 공부가 끝난 거야. 이거를 말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보면 여러분이 엄청 쉬워요. 418페이지 37번. 자, 이제 눈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눈의 감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가까운 원인이 뭐라고요? 네? 가까운 원인. 가까운 원인은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긴 근본 물질이다. 그죠? 업에서 생긴 근본 물질은 요거,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38번) 귀의 특징은 소리가, 그렇죠? 소리가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물질로 된 감성이다. 혹은 듣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긴 근본물질로 된 감성이 그 특징이다. 귀의 역할은 소리들에게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귀는 귀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듣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이다. 자, 이게 감성 물질이 있으면 그 감성 물질은 뭘 한다고요?
예, 감성 물질은 뭘 해요? 대상을 끌어당긴다. 그렇죠? 역할. 그 우리 뭐라 그래요? 눈은 모양과 색깔을 본다. 본다 이 말이 그렇죠? 귀는 듣는다. 코는 냄새를 맡는다. 혀를 맛을 본다. 몸은 감촉한다. 우리 일상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불교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냐? 그렇죠? 그 감성 물질이 하는 역할 생겨났는데 뭐 하냐 물으면 대상을 끌어당긴다. 대상을 끌어당겨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알미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알미 생기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귀는 귀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경식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렇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야지 시간이 뒤에서 걔가 또 발현돼서 또 요 일을 하고, 그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하는 것을 무한반복 이어지도록 하는 게 그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하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도 또 그걸 일으키게 하는 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존재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그 프로그램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거든. 그렇죠? 눈은 보는, 귀는 듣는 거,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보고, 몸은 감촉하는 거. 대상이 나타나면 딱 어때요? 얼씨구나 반갑다, 그렇죠? 네. 친구야 오랜만에 왔다, 그렇죠? 하면서 딱 만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부딪힘에 의한 감각된 게 정보가 탁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후공정은 누가 해요? 아르마리가. 그렇죠? 거기 설명이 그거예요.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그죠? 네, 그래서 아르마리가 와서 거기에 탁 붙어서 좋네, 신네. 그랬죠? 우리 일상용어로 하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분 나빠라. 이러면서 호불호로 업을 또 짓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끊임없이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스님, 눈이 생겼는데 어떡하라고요. 그죠? 귀가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귀가 있으니까 듣게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벗어나는데 어렵다니까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를 어떻게 해, 혀를 어떻게 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즐길 수밖에 없죠. 오용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렇죠? 존재의 분래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돼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존재가 그렇게 작동하니까. 근데 불교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거죠. 야, 그거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의가 일어난다.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말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수행적인 용어로 계속 풀어서 그걸 한 겹씩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다고 하거나 어떤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스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 생애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죠? 두고 오랫동안 저는 그걸 즐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행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괴로움을 인지가 안 되거든.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불편해. 이걸 이해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거 하면 재밌는데 좀 있으면 뭔가 불편해. 그렇죠? 그러다 또 수행을 가보면 이해는 안 돼. 그렇죠? 낀 세대가 딱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좀 즐기다가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또 그게 불편해서 딴 데 하려고 그러니까 또 건너가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그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뜸을 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엄청 많은 그
마음의 업들이 켜켜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겨내야 되는 거죠. 말로 하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난 이런 부분이 많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적구나. 네. 그래서 그게 많으면 천천히 벗겨지겠죠. 그죠? 해소되는데. 근데 적은 사람 어때요? 몇 번만 해도 해소되겠죠. 이 사람마다 자기가 쌓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도 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수행의 그 스타일들이 이상한 스타일로 다 들어가. 야, 이해가 안 가나. 그렇죠? 서로. 야, 이해가 안 가나. 왜 저렇게 할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구조가 다르니까 수행은 용어는 같지만 그것을 해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땅을 팠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흙으로만 돼 있어. 그럼 어때요? 파기가 좋죠. 근데 딱 파자마자 짱돌이 계속 나와. 그런데 팔수록 어때요? 커져. 그래서 가갑한 거죠. 그죠? 팔수록 작아지면 행복한 거죠. 그죠? 이 사람마다 이게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줘도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에만 인간이지, 서로.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의식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특징, 역할, 나타남, 원인, 이 네 가지를 잘 숙고해야 돼. 이게 사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특징을 발현하냐.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현상을 봐야 돼. 현재 일어나는 거. 그러면 그 현상을 계속하게 보게 되면 얘가 왜 일어나지? 그렇게? 그렇죠? 이 능력이 생기면 원인을 추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 쪽을. 결과를 처음에는 결과를 뿐이 못 봐요. 그죠? 왜? 원인을 볼 수 없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야. 현재. 결과값만. 그러다가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쪽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원인 쪽을 보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원인 쪽을 본다는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거친 거에서 미세한 걸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미세한 걸 보려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투명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게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인 거죠. 또는 말은 지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징,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생기게 하는 원인. 그게 원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랫동안 여러분이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한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 알게. 그래서 눈에 대한 이해, 귀에 대한 귀를 보세요, 눈을 알아차리세요,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눈 뭐, 그죠? 눈 뭐. 그러잖아요. 수행하면, 뭐 어떻게 보여야지 뭐 보죠, 그죠? 예. 처음에 보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마음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걸 보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있는 영역 근처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익히셔야 돼. 근데 그게 아주 지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몇 번 한다 팍팍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겨요. 이게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눈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눈을 계속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내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귀에 대해 마음을 자주 두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수행에서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일단 대상을 알아차려야지 그 대상과 연결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보고 그 마음은 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흐름들, 이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쭉 무수히 보게 되면 마음이 희한한 거야. 그렇죠?
어느 날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돼. 그죠? 왜, 몰라. 그죠? 본인도 몰라. 그냥 돼. 예. 어떤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뭔가 알았다고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결되냐? 아니야. 안 것이지. 그죠?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또 축적이 되고 여러 과정이 지나서 또 새로운 안,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암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야 돼. 이게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려운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답을 알려주고 수행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답을 모르잖아요. 수행자들은.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 말은 알아듣지만. 왜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흡수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가 이제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말만 듣죠. 그죠?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네. 그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걸 근거로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확장이 되고 깊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39번 419페이지 코, 그죠? 코의 특징은 냄새가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혹은 냄새를 맡고자 하는 욕망의 기나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냄새, 그죠?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감성 물질. 코의 역할은 냄새들에게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냄새들에서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코는 코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냄새를 맡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이다. 네. 그래서 각각 자기 역할이 다르니까, 그죠? 감성 물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그죠? 눈은 모양과 생에 반응하고 다른 건 반응이 안 해요, 그죠? 귀는 소리에만 반응하고 다른 건 반응 안 해. 코는 냄새만 반응하고 다른 거는 알지 못해. 혀는 맛만, 그죠? 몸은 닿는 것만. 그래 각각 자기의 역할 분담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죠? 네. 40번. 혀의 특징은 맛이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혹은 맛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 그 특징이다. 혀의 역할은 맛들에서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혀는 혀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까운 원인은 맛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죠, 근. 여러분, 근경식. 그래서 요거는 근이죠. 눈, 귀, 코, 혀, 몸. 근은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렇죠? 육내외처. 요걸 온으로 물질로 해석하면 온이지만 요걸 처로 바꾸면 그렇죠? 눈이면 안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놓고 부처님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힘들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온으로 설명해주고 어떤 사람은 처로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개로 설명하고 이러는 거예요. 스님 왜 그렇게 많고 복잡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이라고도 하고 처라고도 하고 개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근으로서 알미 생기게 하는 근, 그렇죠? 토대잖아요, 감성 물질이. 그래서 그 각각의 대상들, 이게 만약에 눈의 감성 물질이다 그러면 어때요? 경은 형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균과 형색이 만나면 안식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근의 공식이잖아요, 근경식, 그렇죠? 그래서 근경식이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삼사화합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사화합촉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현이 돼서 이 짝을 만나면
식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생겨요? 아니, 만났기 때문에. 만난다, 접촉한다, 닿는다, 경험한다. 이 말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풀로 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 그래서 눈 깨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 눈, 귀, 코, 혀, 몸 인식을 하고 있으면 깨어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 네. 그래 우리가 현실에 산다 이거는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촉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을 딱 막아놓으면 어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대부분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곳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뭐에만 의지해요? 의와 법.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비물질 정보 세계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만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그러면 독방에 가서 막 하얀 칠한 곳에 들어가서 막 몇 달 있어 봐요. 사람들 대부분 미친다 그러죠. 왜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그 하얀색이 계속 보이면 그게 인지될까 안 될까요? 무덤덤해지겠죠.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뭐만 있어요? 하얀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뿐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 그래요. 네.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러니까는 희한한 의식세계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삶의 과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근이면서 처이면서 개이고 또 문이고 토대이고 그렇죠? 경에서 엄청 많은 얘기들이 하는 게 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근이다, 이게 처다, 이게 온이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마루빠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 명색, 한자로 하는. 우리 수행하는 게 이 몸과 마음을 탐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이게 근이지, 그게 문이지, 그렇죠? 이게 같은 거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 문이라고 하는 설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건지, 토대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 건지, 처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죠? 개라고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불교에 부처님께서 설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맨날 같은 말이야. 네, 맨날 같은 말이야. 분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럼 그걸 분화시키려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여러분 배경 안에 있어야 돼. 아, 그래서 그걸 갖고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네, 거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생기면 다른 시각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관찰하는 능력도 생겨요. 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말로 들은 것들을, 본 것을 다시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 수행해서 경험하게 되면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누가 설명해 준 거 아는 거에서 여러분이 점점 체험해서 알게 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체험으로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수없이 일어나려니까 어때요? 항상 수행 모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적게 하면 어때요? 정보를 수집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 마음의 정보를 바꾸려면 기존의 정보보다 새로운 바른 정보로 싹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잘못 오류되어 있는 것들을 좋은 정보를 넣어서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그게 수정이 딱 되면 번호가 딸까닥 돌아가. 딸까닥 돌아가면서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문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는 키를 딱 꽂아서 딱 돌리는 순간 문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려니까는 그게 배경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법을 쪼개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지. 통째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쪼개서. 그러니까 쪼개서 주니까 어때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워 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41번. 몸의 특징은 감촉이 부딪혀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혹은 맞닿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 그 특징이다. 몸의 역할은 맞닿음들에서 아르마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몸은 몸의 아르마리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감촉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렇죠?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이다. 맞닿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눈, 귀, 코, 혀, 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닿을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현재에 있도록 먼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보는 걸 몰라요.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봤는데 보는 걸 몰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마음은 대상을 인지하는 거지 아는 성질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는 이 대상을 아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못해, 그거를. 그럼 스님, 우리 그렇게 아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연속성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뒤에 마음이 걔를 대상화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요. 수행의 힘이 좋은 사람은 그게 길고 수행의 능력이 짧은 사람은 그게 짧아. 그래서 알미 잘 안 생겨. 봤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앞에 거만 봤지 뒤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재 그 마음이 안 있어요. 관찰해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스님 제가 막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집중해서 보는 분들은 뒤쪽에 이 연속성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 왜냐하면 마음이 습관적으로 앞으로 나가요. 근데 머물거나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게 적어. 그러니까 훨씬 더 뒤쪽에서 일어나는 연속성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막 물러나라 그러고 떨어져라 그러고 막 알아차려라 그러고 막 수행자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그죠? 그거 어떻게든 생기게 해 주려고. 못 알아들어. 왜?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내가 맨날 대상 보려면 앞으로만 갔던 사람은 그 말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 생각.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현재 있으라 그러냐면 현재 있어야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계속 현재 있어야지만 현재 하는 것이 대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현재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쓸려 내려가 버려.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지 보는데 옆으로 가니까 어때요? 안 보여. 앞만 보고 싶은데 없는데 뭘 봐. 그렇죠? 근데 수행에 힘이 생기는 사람은 현재에 대한 수행이 생기는 사람은 이게 앞에 있어요. 짧지만. 그래서 그 수행의 힘을 자꾸 키우는 사람은 이게 오랫동안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 그러는 거야. 마음이 있네, 스님. 마음이 보이네 이러는 거야. 현상이.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없어. 앞만 있다라는 나는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약해서 요걸 볼 수 있는 틈이 아주 짧아. 그러니까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차가 내 정면으로 오면 기차가 계속 있지만 옆으로 가면 어때요? 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내가 기차를 지나간다는 건 알지만 기차는 안 보이죠. 그렇죠? 현재 그 기차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면으로 기차가 와, 그러면 앞에 그게 어때요? 점점 선명해지죠. 그렇죠? 근데 현재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행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현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게 이따만해요. 요래야 되는데 이따만해. 이따만해 그래. 이따만 이게 평생 그렇게 봤으니까 스님 현재가 이따만해요 그래. 본인은 그걸 이해를 못해. 현재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시간을 하면 그게 1시간이야. 현재가. 어떤 날 이게 반나절이야. 어떤 날 하루가 지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는 많은 사유와 개념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평생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이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수행의 힘이 좋아져.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니까? 그러면 부처님들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진 걸 거의 못 보고 말은 엄청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현재에 대해서 엄청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딱 두 가지야. 집중이거나 깨어 있거나. 집중해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수행자들이 별 차이가 없다고 수행을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가 되니까. 근데 뒷버전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어때요? 거의 똑같은 말 반복이죠, 그렇죠? 이름만 하나 바꾸고 똑같은 말 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혼자 읽으면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청자들 있잖아, 진도가 안 나가. 무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혀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혀와 전혀 다른 영역이죠,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서 관찰한 능력을 보고 나면 여러분 기존에 알았던 정보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의 정보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가 고급 버전을 싹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해. 자기가 그걸 이해하잖아요. 마음이 다른 상태로 바뀌니까 자기가 다른 거구나. 부처님이 가르침이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은 딱 부처님한테 딱 걸려서 이제 못 벗어나서 42번 어떤 자들은 눈은 근본 물질들 가운데 불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여기서 40에 어떤 자들은 이러잖아요. 그렇죠? 41번 했죠? 42번 어떤 자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눈의 근본 물질 가운데 불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귀는 바람을, 코는 흙을, 혀는 물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몸은 모두를 동등하게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눈은 불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귀는 허공을, 코는 바람을, 혀는 물을, 몸은 흙을 더 많이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경을 가져와 보라고 말해야 한다.
경에 어디 그렇게 설명되어 있냐. 증거를 내밀어 봐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부처님께서 얘기한 거 가져와 봐.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을 가져와 보라고 말해야 한다. 참으로 그런 경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경에는 이런 주장하는 설명이 없으니까, 네. 43번, 420페이지.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 감성들은 불 등의 속성인 색깔 등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본다는 거는 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눈으로 눈의 대상인 모양과 색깔을 본다는 거는 빛이 있을 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누가 색깔 등을 불 등의 속성이라 말했는가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근본 물질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의 속성이고 저것은 저것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44.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들은 어떤 각각의 물질에서 각각의 근본 물질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흙 등 받치는 역할 등을 한다고 여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 등이 더 많은 물질에서 색깔 등이 더 많은 상태를 발견함으로 색깔 등의 그들의 속성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만약 물이 더 많은 발효된 술의 냄새보다 흙이 더 많은 솜의 냄새가 더 강하거나 불이 더 많은 더운 물의 색깔보다 찬물의 색깔이 더 흐리다면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버전으로 45번.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탱을 해주는 근본 물질에 많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억측은 버려야 한다. 비록 하나의 깔라바에도 근본 물질의 차이는 색깔과 맛 등이 서로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 다른 곳에서도 차이는 없지만 눈의 감성 등은 서로 다르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럼 각각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업 때문에 그들이 다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납니까? 눈, 귀, 코, 혀, 몸에 그 감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는 뭘 제일 원인으로 얘기하냐면 업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업이 다름으로 그들이 다른 것이지 근본 물질 차이는 때문이 아니다. 물질은 차이가 없어.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하면 불교에서는 그게 업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근본 물질의 차이가 있다면 감성은 생기지 않는다. 감성은 근본 물질의 동등한 것에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옛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이래서 그 각각 감성 물질들이 이제 여러분 이해됐어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눈, 귀, 코, 혀, 몸이 왜 각각 다른 거야? 왜 눈은 보기만 하고 못 들어? 그러면 딱 여러분 그거는 업 때문이야.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렇죠? 네. 야, 눈, 귀, 코, 혀, 몸이 왜 다르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 뭐라고요? 업 때문에. 네, 그럼 당신은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럼 불교에서 배웠습니다. 고급 버전 아카데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온처, 개,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면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하면 뭐 특별한 공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 눈에 대해서, 내 귀에 대해서, 내 코에 대해서, 내 혀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지? 그 다음에 이게 생겨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는 통해서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상고우파 이 버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무상고무아, 무상고무아, 스님 무상고무합니다. 무상고무합니다.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고무아라는 걸 이해하려면 그 앞에 버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상고무아를 암만 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직접 그걸 봐야지 이해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서 이해된다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이해가 아니라 그건 사해예요. 우리가 수행해서 이해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 그걸 보고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것을 깊게 이해할수록 그걸 불교에서 뭐가 증장하는 거예요? 네, 통찰지를 증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 이상한 마음에서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상한 마음이 이 마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이상한 지금 내 이상한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이걸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은 왜 바뀌어요? 대상을 통해서. 그렇죠?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대상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대상이 이미지야, 개념이야. 그래서 안 바뀌어. 그래, 자기가 암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고무아를 깨달고 싶어도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보는 대상이 이미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빠라마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암만 그걸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생기는 이유가 빠라마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빠라마타를 보게 되면 빠라마타를 본 만큼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기존에 보지 않던 이상한 대상을 봤으니까 그 이상한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가 완전히 익어지면 통찰지가 아주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찰지가 왜 생기는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 통찰지 막 들고 빠냐 제 이름이 빠냐입니다 막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빠냐라는 마음은 빠라마타를 보고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 빠라마타를 어떻게 봐요? 그럼 또 꿀먹은 벙어리죠. 그렇죠? 빠라마타를 보는 방법이 8정도야. 그렇죠? 8정도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그렇죠? 8정도를 해서 그 8정도가 고급 버전이 된 게 위파사나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통찰지를 빠냐가 생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뒤죽박죽 하나도 연결이 안 되니까 뭔 얘기 하는 건가?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따가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흐름이 안 생겨. 마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있어. 이 전후 관계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있는 마음들을 싹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지혜를 생기게 하려니까 마음은 대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불교에서 24가지 조건 중에 대상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대상을 보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이라는 마음이 빠라마타 성질을 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야.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스님, 저쪽 언덕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원인 관계가 연결 안 되니까 듣긴 들었어. 저쪽이라는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게 자기 안에 파편적으로 있어. 여기 뭔가 하나 듣고 저기 하나 뭐 듣고 여기 하는데 도통 이어지지 않아.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이 있어야 돼. 마음이 어떤 상태로 점진적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걸 8정도로 설명해 놓으신 거야. 수행을 한 마음이 8정도의 어떤 레벨이 되면 8정도고 어떤 레벨에 가면 8정도라고 안 하시고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데 가면 또 다 뭐 37, 막 보리분법 막 이러면 막 또 그건 또 무슨 마음일까? 그죠? 무슨 수행 방법일까? 그러는데 그게 레벨업 되면서 이름을 다르게, 왜? 성질이 달라지니까. 수행하는 성질의 마음도 레벨업이 돼서 다른 상태니까 그걸 다르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여기도 팔 정도, 여기도 팔 정도, 여기도 팔 정도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처님은 다르게 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야 그냥 수행이다, 여기서는 팔 정도다, 그렇죠? 여기서는 위파사나다, 여기서는 37 오리분법이다, 여기는 도다, 그렇죠? 이렇게 또 도는 못 가,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독립돼 있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물려 있으니까 내가 이쪽 하나 배우려면 사방을 다 알아야 돼, 나중에. 해보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알고 싶으니까 추적하다 보면 삥 돌아서 원위치에 와 있어. 이게 다르다고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 삥 돌아서 현위치가 똑같은데?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삥 돌아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마음이 다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삥 집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그 자리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의 레벨업이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안 바꾼 사람들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고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깜빡 그죠?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바뀔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아주 적게 있어. 너무 적게 있으니까 그 소리뿐이 안 들리는 거야. 다른 걸 알고 싶은데 그 수행자 마음에는 아직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주려니까 힘들어, 그죠? 배우는 사람들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들 힘들어, 그죠? 배우는 사람은 속 편해, 모르니까, 그죠? 네.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도 없고 아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 결이 있는데 그걸 들은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속 편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자기가 그걸 알게 돼. 그때 내가 그때 엄청 설명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게 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수행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생겨요. 수행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문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명이 어떻게 되냐? 스님 불 켜면 없어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서 그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걸 보는 눈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행자 자신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네. 자기가 불을 일단 켜야 되는 거야, 그죠? 성냥불을 켜든 촛불을 켜든 후레쉬를 켜든. 네.